제가 이게 어떤 컴퓨터 부분에 또는 어떤 스마트폰이라든 기타 다른 어떤 뭐 어떤 통신기기 이런 부분에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축적하고 그에 따라서 충전 구조가 끝나면 전기 솔로에 대기 전력이 없도록 어프 구조를 가지는 언오프 구조를 가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판 같은 데다 그러면 기판에 이제 전기를 과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보일러나 뭐 자동차 기판이 거기 필요한 전력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배터리를 따라 탑재해서 그렇게 충전하면 항상 일정한 전압만이 흐르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대기 전력을 없애서 이렇게 그 전기 선로에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해서 어프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언오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판 구조의 어떤 기판 구조의 밑판 또는 실리콘 웨이퍼 이런 데도 유리 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면 코팅제를 여러 겹 칠해 가지고 미세 전류라든지 이런 차단시키거나 발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또는 의류 방수제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기타 다른 어떤 그 반도체 적층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죠. 반도체 적층할 때도 60년 그레이정 실리콘 같은 거는 곰팡이 방제 처리해서 밑에다가 깔아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펠리클 구조에도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갑니다. 반도체 펠리클. 그리고 제가 캐시 메모리에다가 메모리를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다고 했죠. 캐시 메모리를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가고 면적이 제한이 있으므로 소자리를 숫자 많이 들려서 일꾼들을 많이 들린 거죠. 일감을 분산 처리해서 처리하는 나중에 합산만 잘하면 되거든요. 이런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도 어떻게 중에서 D램을 썼다, HBM 썼다 그러면 다 대중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도 이렇게 GDDR 그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뭐죠? 짐 컬러 AI 칩에서 제 개념을 갖다 쓰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그 어떤 메모리 반도체 D램이다 그러면 HBM도 돼요. 그래서 대중소로 가지고 숫자를 많이 늘려요. 그래서 일꾼을 늘려가지고 정보 용량을 이렇게 동영상 파일이다. 그럼 내가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릴 때 100개를 쪼갰다 그러면 100개의 어떤 통신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가서 이렇게 짐을 부르면 되게 속도가 빠르다. 한 개의 도로를 타고 한 개의 저장 창고 가서 이렇게 하면 속도가 느리고 발열이 심하다. 이런 기술. 그래서 동영상을 100개로 쪼개서 나중에 이제 재조립하기 위해서 1년 번호나 또는 소비자 환경을 위해서 암호 설정을 해주고 해킹 그런 방지 위해서 그렇게 이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잘게 쪼개가지고 다시 취합하는 이런 기술 구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D램이든 뭐 HBM이든 뭐가 됐든 간에 정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취합을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할 수 있어요. 연산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쓸 수 있고 GPU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GPU를 숫자를 그 내부 안에 이렇게 안에 부품들도 다 대중소로 갑니다. 지금 CPU다 그러면 ALU도 대중소, 코어도 대중소,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이런 것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집적을 하고 영역별로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같은 영역별로 해가지고 전기를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항상 풀 가동 상태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쉬는 거는 어프 구조를 가져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씁니다. CPU 같은 것도 이렇게 정보 이렇게 처리가 용량이 작다 그러면 나머지 CPU를 쉬게 하는 거예요. 어프 구조를 가져서 CPU가 뭐 이렇게 가령 작은 게 뭐 이렇게 5개 있다, 10개짜리가 있다 이런 게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AP처럼. 그렇게 하시면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를 대중소의 개념으로 가져간다. 원칩으로 가져갔을 때 또는 약간 그 마더보드 위에서 약간 떨어져 가지고 약간 이렇게 여러 개를 또 가질 수 있다. 또는 그 중에서도 GPU 개념을 탑재한 CPU를 제작을 해서 병렬 처리 연산에 능한 이런 것을 만들거나 ALU도 숫자를 많이 늘리고 부품의 숫자도 대중소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늘려가지고 마더보드 안에서 이렇게 그걸 이제 AI 칩으로 만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GPU를 AI 칩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GPU의 역할을 지나치게 확산을 시킬 필요가 없다, 확대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GPU도 이제 이런 식으로 대중소 안에 있는 부품조차도 다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도 역시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고
이렇게 여러 개로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소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일감을 빨리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통신칩도 마찬가지. 통신칩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소자리를 많이 늘려서 그렇게 일감을 빨리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요. 자, A사 레이더에 대해서 면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A사 레이더 화소수, 레이더 소자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거기다가 이렇게 각각 전력선을 전력을 이렇게 많이 전력선을 두께를 따라서 하든지 전기 공급 방식으로 하든지 전기를 많이 줄 때와 중간 정도 적게 줄 때 이런 방식으로 나눠 가지고 전기를 공급한다라고 했어요. 또는 전기선을 갖다 연결해서 그렇게 전기선 두꺼운 거, 중간 정도 얇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통제하거나 전기 이제 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어떤 전기를 차별화시켜서 그 목적에 따라서 레이더 소자에 항상 풀로 막 전기를 보낼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공급 측면에서 전기량을 통제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이제 보낸다는 게 제 기술. 이게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해가지고 소자리를 숫자를 많이 늘려서 적은 전력만 이게 들어가죠. 그런데 그때 이제 영상 레이더로 들어가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많아야 되니까요. 소자의 숫자가 그래야지 이게 좀 화질이 좋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같은 대중소라 할지라도 전력의 크기를 그 레이더 소자가 대중소다 그러면 큰 것조차도 이론적으로 전기량을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차등해서 이런 기술은 이제 하나 같은 데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좌표 전 세계로 수천조분의 수백조분의 1 가로세 높이로 잘라서 1cm 0.3 1cm나 0.3cm 0.5cm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만들고 전 세계 400개씩 맵지도를 만들고 바닷속도 가능하고 땅밑도 상하수도 가능하고 YTN 어떤 상수도 업체가 이거 쓰시더라고.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이동 명령 이동하는 카메라 CCTV랑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이 방식을 씁니다. 가로세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코 길이, 눈 길이, 귀 길이 이런 것들을 특징을 사람의 신체 체중까지도 예측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CCTV야 보던 카메라 구조 또는 망원경 구조, 망원경도 이제 그렇게 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미경도 그렇고요. 의료 영상 장비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보다 정밀하게 이제 수술이 가능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수술할 때도 이렇게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가공할 때는 레이저 식각 장비에서 좌표 숫자 방식을 씁니다. 거기서도 역시 레이저 가공기에서도 레이저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소자를 숫자를 많이 넣으면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그래서 팀별 몇 개를 이렇게 초점을 맞출지에 따라서 열을 섬세하게 가공이 가능합니다.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A사 레이더에서도 레이더의 숫자를 이렇게 대중소로 이렇게 많이 팀별로 합해가지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 파형이 틀린 거란 거 2개가 될 수도 4개가 5개, 10개가 될 수도 있고요. 몇십 개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을 하시면 전자전에 해당합니다. 이 방식은 보다 멀리 가고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3개를 묶었었다. 그러면 이제 계속 환자 분목되듯이 이 방식은 멀리 가고 뚜렷이 선명히 갑니다. 레이저 위성통신에서 쓰는 어떤 레이저 파단 그러면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게 서로 환자 분목되듯이 멀리 갑니다. 멀리 가고 뚜렷이 가고 이것을 머스크에드는 이렇게 위성통신에서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상에서도 가능합니다. 그게 우주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YTN의 어떤 김창석 부산대 광메카트리누스 김창석 교수팀이 어떤 자율주행 촬영하면서 레이저 광을 서로 파형이 틀린 거를 송신하고 수신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 거라서 더구나 이거는 어떤 AM, FM 라디오 보면은 하나의 각각 전파가 틀리죠. 그러면 다 수신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꺼번에 그것을 송수신하는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송신 수신까지 가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신 수신하는 이런 기술 구조로 가기 때문에 되게 비싼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시더라고요.
잠피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쏘진 않으셨는지, 그것도 이제 제 기술이라 이것을 말씀. 제가 이게 뭐 어디선가 나온단 말씀이죠. 제 페이스북에 국정행정원정 노동부 경찰청, 그 다음에 주한미 대사관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거론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전화를 어떤 스마트폰과 유선 전화하고 연결하는, 그러면 이게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뭐 데스크탑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쇼핑몰이나 슈퍼 같은 거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좋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또 쇼핑몰을 하시더라고요. 슈퍼 만들면 전 세계 안 맞아요. 이제 배달 서비스까지 하면 거점 제 방식이 어떤 500m마다 100m마다 거점 방식, 우유 대리점 방식의 택배를 하시면은 전 세계 택배도 금방 만들죠. 전 세계 이렇게 다른 회사의 택배 물량까지도 토마토에서 해줄 수 있고요. 킥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화환 서비스, 뭐 이삿짐 서비스, 다양한 이런 부가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 같은 데서도 제 기술이 자동차 격벽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그것도 제 기술 쓰시더라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8개나 8개 작은 거로 단위로 분할시켜서 하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YT는 어떤 중소기업체 하시든 현대기아차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비행기나 자동차에서 이렇게 연료가 뭐가 됐든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연료양을 통해서 통제해 가지고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많이 이렇게 연료를 주는 쪽으로, 오른쪽에 많이 줬다, 힘을 사람으로 얘기하면 오른쪽에 힘을 많이 주고, 그쪽으로 뒤에 조향하고, 왼쪽에 많이 주면 왼쪽으로 조향하고, 그래서 화목난로 연료를 갖다가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그래서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자동차 회전수, 현재도 이제 자동차다 또 항공기다 그러면 회전 있잖아요. 항공기는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나 회전축 돌려가지고 바퀴를 굴리고, 그러면 이거를 현재 있는 이거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이거를 연료양을 통제해서 연료양을 적게 주면 적게 돌리니까 적게 그 정도 회전수를 계산해서 정확히 연료양을 공급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연료양을 통제해서 프로펠러 회전수든지 아니면 자동차 바퀴 회전수를 결정해서 저속, 중속, 고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지면 되게 싸게 되거든요. 그것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회전축 같은 데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처럼 두터운 부분을 인적으로 만들거나 밴딩 구조로 들어가서 그러면 회전할 때 파워가 많이 들어갑니다. 헬리콥터나 배 회전축, 그다음에 어떤 드론 회전축, 그다음에 어떤 변속기 구조에도 들어가고요. 모든 회전축, 군사 차량에도 K9 자주포나 K2 전차에도 이거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쓰셨는지 모르죠. 군의 무기가 되게 제가 군 무기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꼭 거기서 북군에서 보이더라고요, 제 기술이. 하나 A사례에다 보면 하나도 여러 가지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 두레텍이란 지금 회사도 총알 만드는데 제 기술 구조가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기술을 몰라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두레텍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기술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제 기술 무단으로 수준이 많아서 일부러 최대한 언급을 좀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두레텍이라는 회사가 이 앞에를 이렇게 총알이 뚫고 나면 앞에가 무게를 좀 두껍게 만들고요. 무게를 좀 두껍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기술 구조를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아가면서 힘들 공격이 초공동어뢰처럼 이렇게 공격이 퍼지면서 공기를 뚫고 나가는 힘이, 회전의 힘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속도가 빨라져요. 탄환 유력도 세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약간 양 옆에만 무겁게 해주고요. 너무 무거우면 또 날아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홈을 파줘가지고 바람이 여기 들어와서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건 비행체에서도 쓸 수 있고요. 볼록한 것을 만들어가 바람 위를 타고, 볼록하게 이렇게 줄을 만들어 놓으면 바람 위를 타고 흐른다는 거,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약 구조나 탄약 구조에 있어서 분말 구조를 대중소로 들어가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강한 용암열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발생합니다. 제가 이산화만강가루 여기도 그 대중소에 들어가고,
코커스 구조, 양극재, 음극재 흑연 코커스 구조,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탄소봉 같은 거는 여기를 한 덩어리 큰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아연판도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구조를 가집니다. 꼭지는 2층 꼭지, 여기도 그렇고 공전기가 보다 많이 나온다 그랬죠. 흑연 코커스 구조서부터 이렇게 양극재 분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대중소로 분말 구조를 그렇게 가져가.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흑연이 양극재든 음극재든 대중소로 가득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은 모터 기술이나 발전기 기술에 있어서도 어떤 연구 자석이 들어가냐, 스피커에서도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아주 여러 겹으로 들어가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이 기술 구조로 들어가고, 또는 이렇게 크고 작은 것이 때에 따라 스피커 같은 데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연구 자석에 들어가는 데는 다 이 기술 구조를 가지고 파워가 세져요. 모터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아니면 이제 그 방식이 아니면 이 방식으로 구리선 안에 이렇게 대난 매듭고조, 마듭고조를 인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이런 방식으로도 들어가면, 여기 이제 카페시타 같아. 그러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여기 이 부분이 카페시타가 되는, 전기가 축적되어서 백열고 필라멘트에도 티끌만큼 찍어놓으면 훨씬 더 밝아집니다. 이거 같이 하셔도, 백열고 이렇게 필라멘트 같은 구조에도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코너 기술에도 이렇게 점을 찍어서 신호를 증폭시키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럼 반도체 회로에서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장약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모터 직전에서는 약간 다른 선과 차별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축적 구조로, 전기를 축적하는 금속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그걸 카페시타 구조로 얼마나 정도 길이를 할지는 그건 이렇게 회사에서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다른 선과 차별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터운 구조로 가져두는데, 같은 두께라면 다른 데 2개 들어가고, 이쪽은 10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하나 A사례에다 해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원 공급 방식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똑같다. 두께가 그러면 어떤 데는 1개, 어떤 건 2개, 어떤 건 3개, 어떤 건 4개, 어떤 건 5개, 이런 식으로 가고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이렇게 파워가 좀 세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구리선을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하다 보면 주파수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방식을 일반 방식으로 바뀌려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똑같은 두께로 하면 일반 전기로 바뀝니다. 모터의 직전에서는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의 두께가 틀린 전선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같은 데도 이렇게 신호선을 대중소, 주파수 방식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전기선이 아니죠, 신호선이죠, 동축 케이블. 그래서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섬유선도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간 광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발전기에도 다 이 기술 들어가고요. 모터의 감기 노선도 어떻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감기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대난 매듭고조, 마듭고조, 이런 전기선 안에 카페시타 역할을 하게 하는 이런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대난 매듭고조, 마듭고조, 이런 선도 넣을 수 있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공급 방식에, 전원 공급 방식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발전 방식에 있어서도 이 기술이 사용됩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전기선 안에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해가지고 길이를 틀리게 해서 이런 전기선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축적 전기선 안에 구리선에 금속 배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캐패시타가 되는 거죠. 일단은 제가 듀레텍이라는 회사로 다시 돌아가서 탄약 구조에서, 이게 장약 구조와 탄약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분말 구조를 대중소로 틀리게 들어가면 용암열이 발생한다. 이게 굉장히 유력이 세지겠죠. 사정거리도 늘어나고, 여기다 우라늄 분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분말 구조를 미세하게 가져가거나 증기 구조 이런 것을 이렇게 캡슐로 넣어줄 수 있다. 또는 거기다가 수소, 산소 캡슐도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넣어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많습니다. 장약을 뭉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라늄 토륨 분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어떤 분말 분야나 전기 구조가 들어가거나 수소산소를 집어넣는 기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재밌습니다. 원래 이게 톡톡캔디 있잖아요. 설탕에다가 이렇게 그 어떤 그 탄산 넣는 거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어쨌든 두레텍이라는 회사에서 이게 하시던데 이건 제 기술입니다. 군의 어떤 권총이라든지 영수출 구조에 있어서 또는 모든 영수출 구조에 있어서 일정 간격으로 대남 매듭 구조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 가지고 하시면 영수율이 되게 좋아집니다. 같은 면적에 제한이 있다 그러면 사이즈만 틀리게 해서 영수열 안에 영수열의 여러 개 사이즈로 들어가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총 구조에 들어가요. 권총탄 아니라 이런 스프링 부분에 들어가죠. 이렇게 옆으로 나열하는 스프링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스프링이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충격을 줄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가로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고 옆으로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줄여주는 스프링도 있을 수 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것은 캠페인성으로서 모든 동영상에 들어가 특정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